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올해도 목표하시는 거 모두 잘 이루시고요. 간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LB는 2021년 12월 30일 작년 대비 0.86% 상승한 93,3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LB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시장은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로 좋았는데 LB는 시장치에 부합하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좀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로 엮이기만 하면 시장에서는 열광을 했는데 LB는 글쎄요, 코로나에 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끼는 듯 하기도 하고 애매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뮤노믹 백신 건인데요. 개발부터 변종에 적합하게 설계를 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핫한 게 변종 코로나인데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이뮤노믹의 변종 백신이 빨리 사람 임상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데요. 이게 과학이다 보니 그리고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발표해라 하는 것 같아 좀 뭐 하긴 한데요. 지금이 좀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그래서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여태까지 이뮤노믹 백신 건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시장을 보면은 상당히 좋았고 특히 코로나로 엮이면 상당히 좀 좋았는데 LB는 코로나에 끼는 듯 하기도 하고 안 끼는 듯 하고 특히 이뮤노믹의 변종 백신이 있긴 한데 작년에는 좀 안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백신으로는 HBS 시스템의 나노젠 건인데 나노젠 건은 아무래도 좀 후발주자이죠. 시작을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글쎄 나중에 상황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가 잘 맞아진다면 상승에 탄력을 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어찌되었건 지금은 코로나랑은 잘 엮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작년엔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LB는 작년에 글로벌 빅파마의 구색은 일단 맞춰는 놓았습니다. 유상증자도 했고 시비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았죠. 그걸로 이뮤노믹 그리고 아필리아 그리고 리버사라님의 모든 거래를 폴첸 박사한테도 사오기도 했고요. 메디포럼 제약까지 인수를 해서 어느 정도 글로벌 제약회사의 면모는 갖추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죠. 쉽게 기대감은 많이 주었는데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 그런 거는 없었다라는 한계를 좀 보여줬는데요. 작년에 보여줘야 될 성과를 못 보여주었으니 올해는 이제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더 많은 우리 LB이기도 합니다. 올해 할 일이 많이 있는 LB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좀 더 가슴이 벅차오르긴 합니다. 좋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보여줘서 올해는 좋은 흐름 그래서 시장을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주주들의 얼굴에 한박꽃이 필 수 있게끔 그리고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없어지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고요.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시장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정말 둘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은데 구태여 좀 비교를 하자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더 좋았죠. 코스피가 좋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이 오늘 좋았습니다. 글쎄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3대 대기업이라고 하죠. 우리들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그냥 삼성, LG, 현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름에 삼성 들어가는 거, 이름에 LG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름에 현대차랑 비슷한 거 현대차랑이요. 비슷한 거만 들어가면 오늘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준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가 갔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이끈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성장성이 큰 종목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다. 그래서 성장성이 큰 2차 전지 특히 자율주행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자동차다 정말 전기차랑 자율주행차가 나올 때까지는 관심 있게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시면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 여기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얘네들이 3대 대장이잖아요. 다 좋은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약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현대 이름 들어간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나온 현대위아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
자동차 부품주들 상당히 좀 좋았는데 올해 내내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 특히 전기차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성장성이 또 좋은 게 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살펴보셨지만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좋았죠. 그래서 코스닥이 쉬니까 바이오도 좀 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바이오 대표 주작격인 셀트 애들이 오늘 좀 쉬어준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 재료 노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 좀 급하게 상승을 해서 좀 약간 쉬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셀트 관련 주들이 오늘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신 오늘 녹십자 관련 애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녹십자 관련 특이한 게 녹십자 관련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요. 여기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데 오늘은 녹랩이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근데 얘도 오늘 보시면 모더나 위탁 생산 설입니다. 설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주었습니다. 어찌됐건 바이오 쪽에서는 이쪽이랑 몇 개 개별 이슈 있는 뭐 앞타라든지 얘네 그리고 박셀이라든지 얘네들이 좀 가준 모습인데요. 재미난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 주식 시장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기술 중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말씀을 드렸어요. 녹십자 셀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음봉만 크게 4개 나와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녹십자 셀은 이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얘보다 먼저 나왔던 게 현대바이오거든요. 현대바이오도 보시면 똑같아요. 녹셀이랑 이렇게 음봉만 위에서부터 4개 급락 이후에 다시 기술적 반등, 뭐 여기서부터 따지자면은 2만원서부터 약 33,000원까지 매우 좋은 한 5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바닥 대비는. 현대바이오도 나왔는데 재미난 게 대웅 같은 경우는 똑같은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적 반등이, 여기 녹셀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 뭐 현바도 요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녹셀은 아직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번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오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엮이는 게 좀 가는 편이긴 하죠. 여기 오늘 녹랩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바이오 역사를 보시면 큰 흐름에서 1세대가 있어요. 황우석 박사를 필두로 한 줄기세포를 1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건 제 임의대로 구분한 거니까 구태여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2세대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08년도 때 출소할 때 5대 신수종 사업을 갖고 나왔죠. 물론 뭐 그때 이제 동계올림픽도 뭐 유치를 했다만 5대 신수종 사업 중에서 1번이 바이오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네요. 물론 그 당시 때 셀트리온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시작 단계여서 그렇게 뭐 확 치고는 있지 않았죠. 물론 지금에 와서 이제 꽃을 피고 있는데 2세대는 바이오 시밀러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 필두로 한 바이오 시밀러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지금에서 막 꽃을 피우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3세대는 신약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근접한 게 HLB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스타트를 특히 NDA 신청을 어떻게 끊을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반에 영향을 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특히 신약 쪽으로, 특히 항암 쪽으로 신약이 나온다면 바이오 업종에 더 큰 파괴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최전방에 LB가 있는데 글쎄 작년에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작년에 못 이뤘으니까 올해를 좀 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IT보다는 확실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대신 성공만 한다면 대박은 대박이에요. 대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LB랑 사실은 가장 근접했던 게 신라젠이기도 하죠. 또 그리고 몇 개 종목들 구태여 얘기를 안 하셔도 잘 아실 듯 한데요. 바이오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단점이 존재도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되었건 올해는 바이오 3세대 그 새로운 문을 LB가 활짝 좀 열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의 매기가 오늘은 전차, 2차 전지 포함입니다.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포함해서 있었는데 글쎄 빠른 순환매로 다른 업종으로 빨리 흘러갈지 뭐 이를테면 오늘은 바이오가 쉬었으니까 내일은 다시 바이오로 매기가 흘러갈지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은 빠른 순환매가 특징이긴 하니까요. 자, 이제 LB를 잠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기술적으로 보시면 딱 이게 미들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잘 지지가 됐고 특히 이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좁혀지고 이렇게 또 벌어지면 좁혀지고 여하튼 지금 딱 이 라인 93,000원, 94,000원 라인에서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게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박스권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좀 더 크고요. 조그만 변화에 의해서도 쉽게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제가 좀 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회사 홈페이지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신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는데요. 이걸 두고 어떤 분들은 참 회사가 뻔뻔하다. 어떻게 새해도 밝았고 작년에 예상했던 것 하나도 이루지 못했는데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태여 지금에서 무엇이든 밝힐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할 거 조만간 처리한다면 처리한 후에 입장 밝히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다 지난 거 지금 끄집어내서 이야기해봤자 시세에만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속 언급해 드렸지만 다 맞는 듯한 얘기이고요. 주주의 권리 확보냐 아니면 회사에서 계속 시간을 좀 달라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중요한 물론 좋은 뉴스는 계속해서 보여주고는 있는데 정말 킬러 한 방이 모자른 그런 그러니까 구태여 차트를 보시면 지지에만 적합한 뉴스들만 보내주고 있죠. 그런 뉴스를 보니까 좀 시간을 달라고 한다. 주가 방어 위해서 계속 내가 노력은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글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이기도 하고 1월이면 잘 아시다시피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여기서 뭐 또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특별히 얘기 나온 것도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도 같고요. 아니면 정말 입 싹 닫고 있는 걸 수도 있겠고요. 어찌되었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제가 이 얘기는 세 번째 언급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버죠. 그리고 저도 유튜브로서 제가 뭐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나나 잘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특정 다른 유튜버를 모함하려는 것도 아니긴 한데요.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버는 특종 기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글쎄 저는 제가 유튜브 함에 있어 제일의 가치를 주주들과의 동행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죠. 재료는 특히 바이오주든 재료가 좀 생명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LB도 기다리고 있는 건 재료이긴 합니다. 재료가 재료로서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놔두는 것도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LB를 위하고 주주들을 위한다면 회사에서 정식 발표 있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게 최소한 예의로 보여집니다. 벌써 오늘로써 이 말을 벌써 세 번째 하네요. 이게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도 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마이크 잡는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괜한 시세 왜곡 그리고 그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주주에게의 피해 그리고 유튜버들은 어그로만 끌고 광고료만 취한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런 행위는 이제 자제했음 하네요. 물론 기본적으로 유튜버는 개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인지는 최소한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하네요. 자,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다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LB도 시장을 확 지배하는 한 해가 되길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모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좀 더 빛내는 LB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